가끔씩 집에서 가볍게 혼술하고 싶을 때 맥주와 아주 찰떡궁합, 야식으로도 딱인 소 핫한 메뉴 준비했습니다. 요거 특히 전 기자가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매운 거에 한 표요. 네. 집에서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로 먹방 너튜버들 사이에서도 대유행. 입소문으로도 핫, 맛도 핫. MZ세대 입맛을 핫하게 사로잡았다는 일명 불닭쌈 레시피입니다. 와, 불닭쌈 좋다. 네, 오케이. 이름부터 일단 마음에 드시죠? 적어놔야겠네. 예. 불닭 들어가니까 일단 매울 것 같고. 예. 뭘 쌌지? 보기지. 요거 100% 말이죠. 저희 방송 전에 나 혼자 산다로 만나보시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 불닭쌈이 무엇이냐? 중독성 넘치는 매운맛으로 유명한 불닭말 라면을 쌈 싸 먹는 음식인데요. 군침 돌게 하는 비주얼이 보기도 좋고 앙증맞은 사이즈로 한 입에 쏙 먹기도 좋고 오호. 야식으로도 딱인데 우와. 퇴근길에 집 앞마트에서 불닭말 라면, 라이스 페이퍼, 슬라이스 치즈 딱 이 세 가지만 담아오시면 됩니다. 진짜 쉽겠다, 이거. 네. 진짜 아이들. 간단한 재료만큼 레시피도 역시 간단합니다. 6월부터 도전 가능한 레시피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일단 불닭말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끓여주고요. 매콤한 불닭 소스를 쭉 짜서 골고루 잘 비벼주시면 이미 레시피의 90%가 완성됐습니다. 대박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불닭말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쉽죠. 여기서 이 불닭쌈의 치트키가 될 라이스 페이퍼와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준비. 이제 본격 쌈 단계. 라이스 페이퍼 위에 불닭말 라면 한 젓가락과 치즈 한 조각 올리고 꼼꼼하게 접어 쌈 싸준 뒤에 김가루 고명을 좌라락 뿌려주면 완성. 이 불닭쌈을 한 입에 쏙 넣으면요. 화하게 매운 불닭 소스의 맛이 혀를 공격하고 고소한 치즈가 그 매운맛을 지그시 눌러주며 수비 쫀득쫀득 마치 매콤한 떡을 먹는 듯한 라이스 페이퍼의 완벽 식감까지 그 조화로운 맛이 너무나 환상적이라서요. 1일 1 불닭쌈 먹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초간단 레시피와 마성의 맛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극찬 일색입니다. 비주얼이 너무 이뻐. 괜찮죠? 저건 진짜 어디 싸가도 되겠다. 저같이 이제 약간 맵찔이들한테는 치즈의 양을 늘리고. 아, 많이 늘려야지. 네, 저 쌈의 양을 좀 줄이면 네. 그래도 괜찮잖아요. 라이스 페이퍼가 또 중화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특히 마요네즈 또 뿌려야 됩니다. 아, 그 안에 마요네즈 뿌리면 덜 맵겠네. 그래야 좀 덜 매워지니까. 괜찮네. 네. 세 가지 재료로 끝나는 초초초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닭쌈 레시피였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에 있는 재료들로 아주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의 기적의 미식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털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집 냉장고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묵은지 소환해 봅시다. 소스 칸에서 마요네즈 꺼내고요. 그 다음에 밥도 넉넉하게 한 2공기 정도. 그리고 집에 참치캔 있으시죠? 네, 여기에 소금 참기름이면 준비 끝. 이걸로 뭘 만들 거냐? 바로 새콤 아삭한 맛으로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묵참마리입니다. 재료가 새로 구해야 되는 재료는 아니네요. 그죠? 있죠? 묵은 김치 다 있고, 어허. 마요네즈 다 있고. 아니 조합 자체가 이게 뭐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잘 압니다. 나 프리한 한석주는 좋아하는 참치의 이 레시피는 참치마요, 참치김치찌개, 참치라면, 참치샐러드.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참치마요죠? 채로 참치 기름을 제거한 뒤에 도대체 누굴 따라하는 건지를. 아, 요즘 CF에 안시지 씨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정말 똑같지 않았나요? 마블가 좀 그랬네요. 잠시만요. 쫑? 이걸로. 아, 좀 나름 귀엽게 해봤는데. 네, 많이 좀 떨어졌네요. 채로 참치 기름을 제거한 뒤에 마요네즈 2-3큰술과 후추를 후추 잘 섞어서 참치 마요를 만들어 놓고 밥에 소금과 고소한 참기름을 찹찹찹! 그 다음에 묵은지를 물에 씻어낸 뒤에 물기를 꼭 짜주면 준비 끝! 김발 위에 묵은지를 깔고 그 위에 밑가는 밥과 참치마요 얹고 잘 말아주기 전에 여기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 얹어주면 그야말로 활용점정! 이대로 돌돌 잘 말아주면 아삭새롭게 김밥처럼. 묵참마리가 완성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주면 더 꿀맛. 묵참마리를 입에 왕 넣으면 묵은지의 새콤함과 참치마요의 기분 좋은 고소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고요.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 마요네즈를 묵은지가 개운하게 싹 잡아주는데요.
여기에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신의 한 수. 굿.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묵천말이 클리어! 더 맛있게 먹는 미식 팁을 드리자면 얼큰한 라면이나 국물 요리랑 먹으면 한 줄 더 말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 레시피가 우수한 이유는 집안의 갈 곳 모를 김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걔네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 그래 언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괜찮네.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이 만나면 짱맛! 오늘 당장 냉장고를 털어보세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외진대로 가? 맛집이에요. 아니 타이어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펜스가 저런 펜스가 저 줄 서는 라인. 아 근데 동네 시골길이잖아 저기. 이제 줄 서는데 여기 저기? 대기석. 야 이거는 약간 시골집인데? 영상 이렇게 안 보여주면 못 찾겠는데? 어허? 저기야? 자, 오. 힙하죠? 따라란딴 이런 노래 나올 것 이거 뭐 같은데. 비닐하우스에다 만들어놨네. 겉보기엔 폐가 혹은 버려진 공장 같지만 식당 맞습니다. 허름한 외관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뭔가 꾸밀 생각이 없어요. 투박한 감성으로 즐기는 곳입니다. 진짜 음식에 자신 있나 봐. 술 좀 한다 하는 분들에겐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마성의 집. 보양식 맛집으로 인기 만점. 바로 오리고기 맛집입니다. 특히나 이곳의 대표 메뉴는 오리 주물럭. 한국인은 역시 빨간 맛. 넓은 철판에 매콤달콤 양념 소스 듬뿍 바른 오리고기 선수 입장이요. 보글보글 끓이다가 송송선 부추까지 줄 세워 총총총 올려주면 비주얼에 취하고 향에 취하는 오리 주물럭 되시겠다. 맛이 콸콸콸. 양념 듬뿍 빼인 오리고기와 채소를 함께 입에 쏙 넣으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오리고기의 기름과 감칠맛 나는 매콤한 소스의 콜라보가 그야말로 완벽해요. 적당히 자극적인 빨간 맛, 양념이 예술이에요.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또 오리 주물럭은 저런 또 비주얼에서 먹어줘야 그건 느낌이 그래요. 살지. 오리 주물럭 다 먹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K 디저트 먹어줘야 되겠죠. 바로 우동사리 추가. 야 이건 특이하다. 특이하다. 남은 오리고기에 우동사리 돌돌 말아 입에 넣으면 1단계 K 디저트 완성. 그 후에 볶음밥까지 볶아 먹으면 오리 주물럭 코스 요리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저 위치로 봐서는 딱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상암동에서 네. 다리만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멀어요. 차 두시고 전철역으로 가서 네. 건강하게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가족끼리도 오케이. 회식 장소로도 굿. 소문 듣고 온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퍼펙트. 멀지 않은 도심에서 시골 산장 느낌 느껴보시는 거 어떠세요? 슈퍼 아니에요? 맞습니다. 감액지. 낮에는 슈퍼마켓의 모습이지만 매일 오후 6시 해가 저물 때쯤이면 술집으로 변신. 허허. 밤에는 술과 안주를 파는 가게 맥주집, 일명 가맥집입니다. 근데 요즘에 레트로 열풍이라 MZ 세대가 유독 좋아하는. 근데 거기다 이제 가백집이면은 맥주도 맛있지만 거기 황태나 마른 안주가 하하.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역시 저 잘 아시는 분위기에. 이곳에서 간단한 황태, 쥐포 이런 거 시키시면 곤란합니다. 이곳의 찐 매력은 이모카세. 여기가 바로 이모카세를 유행시킨 원조 맛집입니다. 우리 이모카세, 여주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모와 보통 요리사의 추천 코스를 의미하는 일본어 오마카세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모카세 코스를 주문하면 메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제철 따라, 기분 따라, 이모님 마음대로 메뉴를 선정해서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옵니다. 재밌는 말을 만들었네. 이모카세 괜찮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테이블에 앉아있으면요. 과메기, 굴보쌈, 전복 버터구이, 메로구이, 문어 숙회, 각종 싱싱한 제철 음식은 물론이고요. 김밥, 머릿고기, 두부김치, 묵사발, 생고기, 김치찌개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 가지각색의 음식들이 이모님의 엄중한 선정 아래 이모님이 내키는 대로 고르고 골라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쭉 얘기하는 것 중에 김밥이 있었어요.
얘는 김밥 하나 가져왔거든. 난 김밥 듣고 이거 2점 추가했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메뉴 중에서도 단연 인기 톱은 이름은 들어본 안 매운 갈비찜. 달달하면서도 칼칼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 고기도 즐기고 국물도 즐기고 마무리로 고소한 참기름과 김가루 솔솔 뿌린 볶음밥까지 즐길 수 있어서 일타삼피의 만족감을 자랑. 소주 한 병도 뚝딱 사라지는 환상적인 맛. 그렇게 다양한 안주들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샌가 또 슥 들어오는 또 들어와. 서비스 과일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나면 이모님 손맛은 특허감, 인심도 넉넉해서 만족도 최상급이에요. 너무 잘 먹고 왔어요. 해산물, 한식, 중식 안 가리고 테이블이 안 비어요. 맛의 감동, 인심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MZ세대에겐 힙한 핫플로, 중년세대에겐 추억의 장소로 사랑받는 이곳. 맛집 중에 맛집으로 최소 한 달, 여유롭게는 2달 전 예약 필수라고 합니다. 바로 SNS를 강타한 라이스 페이퍼 치킨입니다. 자, 반전은요. 이 치킨의 주 재료가 올 닭가슴살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치킨 배달 오면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되는 게 닭가슴살이잖아요. 거의 안 네, 먹죠. 일단 네. 조금 퍽퍽하고 아무래도 닭다리나 뭐 닭날개보다 양념도 덜 배고. 그렇죠. 자, 닭가슴살은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요. 더 이상 nope. 라이스 페이퍼만 있다면 닭가슴살도 천상의 맛 그 잡채. 시중에 파는 치킨 기죽이는 맛을 자랑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시피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재료는 닭가슴살 한 덩어리, 그리고 라이스 페이퍼 넉넉하게 한 10장 두세요. 소금, 후추, 다진 마늘, 올리브오일 준비되셨나요? 간단한데?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합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한 티스푼,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간도 하기 귀찮다. 시판용 조리된 닭가슴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좀 요리한 느낌 내고 싶잖아요. 저 정도 밑간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청양고추를 다져 넣으시면은 매콤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그 다음엔 라이스 페이퍼를 반으로 잘라서 따뜻한 물에 불린 뒤 준비한 닭가슴살을 올려서 톨톨톨톨 말아주십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얇게 펴 발라주신 뒤에 에어프라이어에 입성. 마지막으로 180도에 10분 또 뒤집어서 10분 구워주시면은 겉바 속 쫄깃한 치킨 그 잡채.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다니. 꿔바로우와 치킨 그 사이. 이 레시피 만드신 분 최소 하바드생. 이 극찬과 감격이 절로 나오는 라이스 페이퍼 치킨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도전장을 낼 레시피는 세상 맛있고 든든한 하지만 초간단한 두부구이입니다. 두 기자님이 알았던 평범한 두부구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취재해온 두부구이 레시피는 수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일명 SNS 한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나 맛있는지 짹짹이 얼굴책 별스타그램 찍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우신 분들도 다 인정했어요. 꾸준히 끌올 소환되는 상식을 파괴한 두부구이입니다. 어때요? 삼겹살 같다. 괜찮아 보여요? 네. 두부구이? 위에가 약간 되게 색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다른데? 후추인가? 뭐 이렇게 자. 막 뿌려져 있는데? 일단 재료는 두부 한 모, 오케이. 시판용 콩 발효 소스, 아하. 올리브유,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뭐 버섯이나 가지, 바질가루, 여기에 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뭐 페퍼론치노를 오케이. 준비해 주시면 더 맛있는 레시피가 완성이 됩니다. 요리 시작합니다. 키친타올로 두부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종이 호일 위에 두부를 올린 뒤 두부를 격자 무늬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부를 끝까지 잘라주시는 게 아니라 칼집 낼 때 3분의 1 정도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콩 발효 소스를 아빠 숟가락으로 2숟가락, 올리브유도 1숟가락에서 2숟가락 정도, 그다음에 쉐키. 그 다음엔 칼집 낸 두부 사이사이에 소스를 발라주시고요. 그 기호에 따라서 페퍼론치노나 바질가루를 뿌리셔도 오케이. 이제 에어프라이에서 200도에서 약 20분 정도 구워주면 우와, 짭조름하면서도 담백 바삭한 게 중독적인 맛. 뭐야?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두부로도 충분히 근사하고 맛있는 한 끼가 뚝딱 완성됩니다.
저게 청담동 브런치 카페 파는 거지 뭐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버섯이나 가지를 같이 구워주시면 뭐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근데 저거 두부가 사실 무맛이잖아 사실은. 네네. 근데 약간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풍미가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채소랑 곁들여 먹기도 참 좋을 아, 것 같아요. 그럼요. 샐러드 드레싱 해가지고. 그러네. 이제 두부 한 모만 있다면 한 끼를 먹어도 더 근사하게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군침 도는 프리한 레시피. 이번 레시피는요. 한 SNS 사용자가 개발, 입소문을 타고 급격히 퍼졌던 마성의 달걀찜 레시피입니다. 이거 배우고 싶다. 평범한 달걀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이 달걀찜은요. 한 숟갈 듬뿍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식감에 우유와 치즈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이곳이야말로 극락! 그리고 이 달걀찜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 매운 음식과 환상궁합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오. 한 입만 먹어도 입안에 불을 끈 듯 매운맛 순삭! 시켜줘. 너의 명예 소방관. 야, 숨은 왜 쉬는 거야? 그렇게. 거친 숨은 왜 쉬는 거야? 아이돌 엔딩 포즈. 야, 정말 숨 쉬는 것 때문에 화가 확 나네. 너무 싫어. 우는 아이도 뚝 그칠 정도로 매운맛을 확 잡아준다는 뜻에서 일명 소방관 달걀찜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그냥 보기에는 뭐가 들어갔어? 뭐가 스페셜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달걀찜과 함께라면 핵 불비 볶음면도 엽비 떡볶이도 순삭 가능. 암만 매운 음식이 있어도 이 소방관 달걀찜과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어허. 소방관이래. 입안에 난 불도 꺼준다는 소방관 달걀찜. 재료는 달걀, 마요네즈, 우유, 치즈. 이 네 가지면 끝. 네? 재료만 봐도 매운맛은 뭐 얼씬도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알겠는데 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레시피를 안 알려주고 뭐 구성은 구성하라고 알차요. 앉았어. 뭐 레시피를 알려줘. 자, 들어보시죠. 소방관 달걀찜 레시피의 진짜 핵심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대 1.5대 2. 달걀 1개, 마요네즈 1.5큰술, 우유 2큰술. 달걀과 마요네즈, 우유를 황금 비율에 맞게 넣어주시고 젓가락으로 돌려서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풀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립니다. 그리고 고소담백한 소방관 달걀찜의 치트키, 치즈 한 장을 살포시 얹어준 다음 잘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30초 더 돌려주면 끝! 담백한 달걀과 우유에 고소달달한 치즈, 마요네즈까지 더해져서 매운 음식도 눈물 없이 뚝딱이라고요. 이것만 하면 전화 오기자 같은 맵찔이도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 먹다가도 뚝딱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방관 달걀찜. 이 달걀찜과 함께라면 그 어떤 활활 불타오르는 매운맛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군만만해 진짜. 제가 소개할 메뉴는요. 요알못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만 맛만큼은 셰프가 만든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스페셜 요리 알배추 술찜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뭘 대접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알배추하고 삼겹살하고 술만 있으면 끝! 먼저 알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냄비바닥에 깔고요. 그 위에 얇게 썬 삼겹살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요. 같은 방식으로 5, 6겹을 쌓은 뒤 집에 먹다 남은 화이트 와인이나 소주를 180ml 정도 콸콸콸 부으면 준비는 끝! 재료를 다 쌓은 뒤 배추에 숨이 죽을 때까지 약불로 익히면 진짜 끝! 삼겹살이 맛있는 거는 설명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기름기 쏙 빠진 담백한 삼겹살에 달달한 알배추가 어우러져서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선사. 아니,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맛있지? 배추의 담백함과 삼겹살의 고소함이 너무 조화로워요. 밥 두 공기 깍. 알배추가 하고 많은 식재료 중에 왜 삼겹살을 찜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알배추 술찜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 요리의 퀄리티를 레벨업 시켜줄 특제 소스를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래 요걸 기다렸어요. 요걸 기대했죠? 네. 진간장 3큰술, 식초 1큰술,
설탕 한 큰술, 거기에 청양고추나 쪽파를 썰어 넣으면 새콤 짭조름한 간장 소스 완성이요. 저건 맛있겠네요. 알배추에 삼겹살 돌돌 말아서 특제 소스 딱 올려서 먹으면 맛있음 2배. 최애 메뉴로 바로 찜 하고 싶으실 겁니다.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진짜. 삼겹살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굽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죠. 굽는 것보다 찌는 게 몸에 좋거든요. 당연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네. 기름 쏙 빠지고. 맞아요. 게다가 다 먹은 뒤에는 이 알배추의 채수와 고기의 육수로 만들어진 그 국물에 밥을 말아 죽으로 먹으면 이 또한 100점 만점에 100점. 간이 좀 심심해? 김가루 뿌려봐. 아하.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참깨 아니, 뿌려봐. 고추는- 끝난 거 아니야. 죽은 많이 땡기네. 요렇게 한상 대접하면 일단 요리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맛도 좋죠. 게다가 핫하기까지 하죠. 일단 뭐 재료가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이런 거는 저 아빠들이 캠핑 가서 당연하죠. 애기들한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뭐또 실패 없이 만들 수 있는 알배추 술집.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연평균 기온 27도씨를 웃도는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필리핀. 사계절의 여름이지만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 오는 날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양식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스튜 요리, 불랄로입니다. 불랄로. 아니 저건 그냥 갈비탕 아닌가요? 비슷하죠. 갈비탕처럼 보이는 불랄로. 하지만 아 뭐야? 필리핀 보양식이라서 먹으러 왔더니 이거 그냥 뭐 갈비탕이네. 아니 이 맛은 미미. 첫 술을 뜨는 순간 갈비탕과는 확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불랄로는 소고기 사태와 골수뼈를 양파와 다진 마늘과 함께 푹 구워서 진하고 깊은 맛의 국물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갈비탕이랑 비슷합니다. 푹 삶은 고기와 육수에 옥수수와 감자, 지역에 따라서는 아스파라거스도 넣고요. 한 번 더 졸여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더합니다. 거기에 생선 소스, 파티스로 간을 해서 갈비탕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톡 치기만 해도 뼈와 분리될 만큼 부드러운 고기를 칼라만시와 함께 먹으면 입맛 매료 완료. 조금 좀 느끼하다 싶으면 레몬그라스를 띄워서 상큼한 맛으로 혹은 고추와 마늘을 넣어서 매콤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기 뭘 넣냐에 따라 어떤 그 나라의 풍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풍미가 아예 달라지죠. 여기 레몬그라스를 넣는군요. 그렇죠. 네. 불랄로는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칼로리를 보충해주고요. 뜨거운 날씨에 땀 왕창 흘려 기운 잃었을 땐 불랄로에 들어간 파티스가 염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줘 여름에도 겨울에도 기온 회복에 좋습니다. 갈비탕이랑 같은 듯 다르지만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분들도 실패 없이 즐길 수 있고요. 필리핀 레스토랑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메뉴라고 하니 필리핀 여행 갔을 때 한 번쯤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울 때 열대야나 뭐 필리핀 날씨를 이겨내고 또 겨울에는 으슬으슬한 몸 녹여주는 아주 맞는 보양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올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다가올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지치거나 패배하지 마시고 불날로 먹고 지친 기운 날로 버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축축 처지는 피부.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할 때 많으시죠? 이번에 준비한 특종은 탱글탱글한 피부 탄력과 생생한 몸의 활력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쌀국수 아니에요?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피부 건강과 보양은 물론이고 맛까지 좋아서 라오스에 가면 반드시 먹어야 할 대표 음식으로 유명한 소고기 힘줄국수, 일명 도가니 국수인데요.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도가니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다량의 칼슘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원기 회복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국수에 많이 들어가는 숙주나물 역시 폴라보노이드와 비텍신 성분이 포함돼 있어서 세포 노화를 예방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좋은 거에 좋은 걸 더했으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사실 뭐 도가니탕이 보양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뭐 관절 안 좋을 때 뭐 도가니탕 먹자 이러는데 네. 그 관절 떠나서 몸에 좋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도가니 국수가.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야, 근데 쌀국수랑 조합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 궁금하시죠? 응. 맛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푹 고운 진득한 육수에 쫀득한 도가니 수육 그리고 부드러운 쌀국수의 만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만 이 도가니 국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숙주나물과 각종 허브를 푹 담가 국물에 시원함을 더하고요. 취향에 따라 라임을 넣어서 새콤하게 또는 고추기름을 넣어서 매콤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허. 거기에 칠리 소스에 듬뿍 찍은 쫄깃한 도가니 수육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 고추기름 넣어야지. 어우, 전 기자는 고추기름 필수겠네요. 맵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도가니 국수는 친구가 먹고 있다면 뺏어서라도 먹어야 하는 초초초 스페셜 도가니 국수인데요. 뭐야? 저건 뭐 토마호크네. 통으로 들어갔어 저게. 이거 골수 빨아먹는 거야? 맞습니다. 도가니를 통째로 올린 도가니 국수. 동남아 지역의 고급 식당들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인데요. 뼈에 붙은 연골과 힘줄을 발라먹고 그것도 모자라 골수까지 빨대로 남김없이 쭉 하고 클리어하면 도가니 국수가 바로 저의 동안 비결이랍니다. 도가니 국수를 먹으면 온종일 기운이 넘친다고요. 왠지 더 탱탱해 보이는 피부와 불끈 솟는 기운이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자, 저거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뺏어 먹으면 좋겠네요. 완전 보양식이다. 네. 이거. 코로나 시국이 끝난 뒤 다시 동남아를 찾게 된다면 도가니 국수로 튼튼하게 여행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에헤이. 이건 닭죽 아닌가요? 닭죽이네. 닭죽이잖아. 누구 아픈 사람 있나요? 닭죽을 주네. 아니 아까 갈비탕도 그렇고 닭죽도 그렇고 너무 한국에 최적화해서 그것만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맛이 이게 지금 필리핀 음식인 거잖아요? 필리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인 줄 알았어. 자, 일명 필리핀식 닭죽이라 불리는 이 음식은 여보, 나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 만들어주면 안 돼? 필리핀 사람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이 으슬으슬 아픈 날에 꼭 챙겨 먹는 보양식 아로스 칼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송나라 시대 거래하기 위해 필리핀을 찾은 중국 상인들이 쌀죽을 전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닭고기를 첨가한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이후에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면서 영양까지 가득한 음식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게 된 아로스 칼도. 실제로 아로스 칼도의 주 재료인 닭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닭가슴살에는 피로 회복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요. 이제야 살 것 같네. 속도 든든하고 감기 기운이 싹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지. 아로스 칼도 한 그릇 싹 비우고 나면 원기 회복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계탕 먹고 나면 닭고기 쫙쫙 찢어가지고 닭죽으로 다시 만들어 먹고 뭐 그렇잖아요. 든든하죠. 그럼 필리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모양이네요. 어머. 그럼 닭죽이랑 다른 점도 있습니까? 감칠맛 팍팍 더해주는 필리핀의 피시 소스인 파티스도 함께 넣어준 다음에요. 불린 쌀과 물을 넣고 푹 끓이면 완성. 완성된 아로스 칼도의 취향대로 튀긴 마늘과 쪽파, 삶은 달걀 등을 얹어 먹으면 최고예요. 든든한 한 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로스 칼도에는요, 호불호 갈리는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닭죽 본연의 맛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요. 실제로 필리핀으로 여행 떠난 한국 사람들이 믿고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호불호가 안 갈리겠죠. 동남아 갔을 때 음식에 나는 향 때문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건 고수 그게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네. 근데 그게 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기 회복의 제격인 필리핀표 닭죽 요리 아로스 칼도. 한 뚝배기 어떠십니까? 우와! 육개장 아니야? 아, 완전히 그냥 종로에서 먹는 국밥 느낌이네. 이거 완전 진짜. 국밥이네, 얼큰 네. 국밥. 이 요리는 멕시코의 판시타라는 음식입니다. 양, 곱창, 천엽 이런 소의 내장을 오랫동안 푹 끓여낸 멕시코판 내장탕입니다. 어메. 비슷하다. 여기에 옥수수 알갱이인 호민이나 병아리콩, 족발 등을 함께 끓이기도 하고요. 아하. 취향에 따라 다진 양파, 라임즙, 고수, 멕시코의 허브인 파팔로 등을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요. 술 먹은 다음 날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멕시코 사람들의 최애 해장국입니다. 그럴만도 하네요, 진짜. 재료들 들어보니까 그죠. 네. 어떻게 멕시코는 국만 먹어요? 우리처럼 밥을 좀 말아요. 사실 멕시코 하면 타코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밥이 있다면 멕시코에는 토르티아가 있습니다. 또띠아 싸먹어?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판시타의 건더기, 그러니까 내장 또한 이 또띠아의 싸먹기를 즐긴다는데요. 매콤한 판시타 국물에 푹 찍어 먹는 게 진짜 별미라고 합니다. 야, 이 상상도 못 해본 조합이네. 타코 안에 저렇게 넣어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르띠아에 내장을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야. 이야. 판시타의 주 재료가 되는 소의 작은 창자, 그러니까 곱창은요. 위벽 보호, 알코올 분해, 소화 촉진은 물론이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곱창 듬뿍 들어간 내장탕 또한 숙취로 고통받는 분들께 적극 추천. 숙취로 기진맥진 뻗어 있다가도 이 곱창 들어간 내장탕이 보인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한술만 떠보시면요. 알코올에 절어있는 속을 싹 감싸주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아침에 골목에서 나는 판시타의 냄새가 기가 막히죠. 먹으면 전날 숙취가 싹 풀려요. 이렇게 판시타는 멕시코인들의 해장 음식,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술안주로도 곱창 즐겨 먹잖아요. 속 풀 때 우리 내장탕도 먹기도 하고. 먹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보양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어입니다. 장어. 오늘 장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네, 장어 안 나왔네. 장어가 안 나왔어요. 사실 원기회복의 최고는 또 장어 아니겠습니까? 진짜 고수들은 장어탕을 먹죠. 탕.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친구가 먹을 때 뺏어서라도 먹어야 할 만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장어. 그래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장어를 독일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독일 북부의 전통 요리인 장어 수프. 함부르거 알주페가 독일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머, 뭐예요, 이게? 장어탕 있네. 그럼요. 여기도 탕처럼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장어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비타민 A가 소고기보다요. 놀라지 마세요. 비타민 A가 소고기보다 무려 200배 넘게 함유돼 있습니다. 활력을 증진시키는 아르기닌까지 다량 함유돼 있어서요. 면역력 강화의 최고봉으로 통합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여름인데 알주페 먹어줘야지. 알주페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불끈 납니다. 뜨끈한 수프와 함부르거 알주페가 여름철 원기 회복하는 대표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장어 먹잖아요. 장어, 그럼요. 장어찜 난리 나죠. 네. 근데 이제 장어 수프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장어탕과는 좀 다릅니까? 다르죠. 일단 독일의 장어 수프, 함부르거 알주페 가장 핵심은 정성입니다. 우선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요. 1시간 동안 푹 끓여서 육수를 만듭니다. 근데 기름기와 건더기를 제거한 뒤 다시 채소를 넣고 또다시 30분 동안 푹 끓입니다. 그리고 다른 냄비에 소금에 절여놨던 장어를 넣고 20분간 팔팔 끓이면 끝이 아니라 소고기 육수를 넣고 10분간 또 끓여야 비로소 독일표 보양식 함부르거 알주페가 완성됩니다. 아니 뭐 일단 기본 2시간이네요. 몇 번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곰탕 끓일 때 정말 밤새 익히잖아요. 가마솥에. 어머니의 정성을 담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 자, 독일의 장어 수프 함부르거 알주페의 특징은요. 설탕과 식초로 간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어탕이 구수하고 얼큰하다면 독일의 알주페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요. 아하.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별미로 기력 증진하려는 독일인들의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가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여행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 그릇 딱 하면 또 기력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네. 올해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최고의 해장 음식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콩나물국과 짬뽕에 이어서 라면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라면 대학교 때 많이 해장으로 끓여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살짝 제조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해장 라면은 뭔가 콩나물을 집어넣게 되는 게 있었던 자, 이렇게 개인 취향별로 해장 라면이 있긴 한데요. 제가 취재한 라면은 진짜 리얼, 완전 해장을 위한 정말 숙취 해소를 위해 탄생한 해장 라면입니다. 포장부터 해장의 신이라는 문구가 딱 박혀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회식에 숙취로 괴로운 직장인들 또 애주가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데요. 또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쓰린 속을 달래주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진짜 해장 라면으로 딱인 결정적인 이유 바로
액상 수프에 간 해독에 좋은 헛개나무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저 뭐야? 처음 본다. 괜찮죠? 네. 또 면발 보면 살짝 노란빛을 띠는데요. 면발에 강황 추출물이 첨가돼 있기 때문인데 간 기능 개선에 그만이라 해장 끝나서 오늘 밤에 다시 술 약속 콜이라고 할 정도로 진하고 얼큰한데 저게 어쨌든 뭐 효능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소에. 그런데 사실 해장 요리의 고전은요.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해장의 최고봉 콩나물이 확 들어간 북엇국 그리고 콩나물 북엇국의 맛을 고스란히 담은 해장라면 바로 N사의 콩나물 북엇국 맛 컵라면입니다. 야. 콩나물과 북어 또 무로 맛을 낸 수프가 시원하고 깊은 순한 맛의 국물을 만들어서요. 전날 과음하고 싶은 맛. 이제부터 해장은 너로 결정이라고 할 정도로 북엇국, 콩나물국 안 부러운 개운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또 해장으로 쌀국수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새 많아졌어요. 많죠. 최고지. 이 라면의 면은 쌀이 약 80%가 함유된 쌀국수 면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 잘 되고요. 술 마신 다음 날 숙취로 괴로울 때 뜨끈한 해장라면 한 컵 하실래예? 되게 잘한다. 처음이야. 이런 거 처음이야. 안 어색한 거 처음이에요. 하실래예? 물론 되게 옛날 거긴 합니다만. 요즘 먹리어답터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핫한 뽀글이인 듯한데 뽀글이가 아닌 라면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끓이지 않고 뽀글이처럼 물만 부어 먹는 봉지라면인데요. 바로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 M사에서 판매하는 M라면입니다. 이 제품은요, 일명 라면 혁명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초스피드, 초간단한 조리법이 특징인데요. 머그잔이나 그릇에 담아서 뽀글이처럼 뜨거운 물만 냅다 부어가지고 약 3분만 기다리면 완성. 심지어 면에 이미 양념이 다 돼 있습니다. 우와, 따로 스프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먹을 거면 컵라면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 용기를 안 준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요? 일단 부담 없는 양으로 야심한 밤 가볍게 허기를 달래기엔 이 M라면만한 게 없다고 하고요. 이미 수프가 배에 있어가지고요. 그냥 뚝뚝 부숴가지고 컵라면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 그 생각했어요. 적어도 꿀맛이죠. 그래요?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많이들 찾는다고 하고요. 냄비에 넣고 파송송 계란 탁 하면은 일반 라면처럼 끓여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라면들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많은 동남아 나라에서 봉지라면인데도 M라면처럼 뜨거운 물만 부어 먹는 라면들이 많잖아요. 자, 태국 같죠? 이제 베트남입니다. 어허. 오늘은 베트남 3대 라면 회사에 꼽히는 A사의 H라면을 더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H라면은요, 베트남의 매운 시옷 라면이라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H라면은 볶음국수 맛, 치킨 맛, 갈비 맛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맛은 베트남어로 미톰 추아까이, 새콤하고 매운 새우맛 라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새우라면과 육개장을 섞은 맛에 상큼한 라임 향까지 입속에서 하늘하게 퍼져가지고요. 익숙한 듯 이색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먹어봐야죠. 뭐 들어서는 몰라요. 네. M사 매콤한 맛 라면, 베트남의 새우맛 라면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게요. 1번. 네, 1번 한번 줘보세요. 1번 갑니다. 1번부터 한번 먹어보죠. 너무 조금 드시는데요? 나머지는 내가 다 먹겠습니다. 나요. 그리고 매콤한 맛입니다. 근데 매콤한데 치킨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 맥주가 생각이 나네. 이 면 자체에 양념이 배 있기 때문에 씹으면서 이제 터지는 양념 맛이 아주 일품인데. 근데 요거는 아주 양도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매운 사유라면. 정말 조리법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2잔 넣고 3분 있으면 그냥 완성. 오. 반응 좋아. 향이 확 올라와요. 정말 대박이다 이거. 정말 새우하고 라임 향이 싹 올라와요. 이불을 라면을 먹는데 포르 향이 올라와. 새우가 약간 헤엄을 싹 이렇게 치고 들어간 그런 느낌. 그런데? 되게 깔끔하다. 진짜. 몇 개를 때리는 거야, 지금. 그만 먹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아, 에휴. Comic thirsty. 현순아, 너 대만 간다며? 그러면 꼭 사다 줘야 돼. 꼭! 대만 여행을 떠나면 꼭. 좀 받아주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징그러웠어. 예.
대만 여행을 떠나면 꼭 겟해야 되는 쇼핑템이자 대만 먹힌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라면. 바로 대만의 인스턴트 우육면인 만삐라면입니다. 우육면은 소고기와 사골로 우려낸 육수에 면을 넣고 끓인 요리인데요. 대만이나 중국, 홍콩 등의 중화권 나라의 길거리나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중화권 대표 음식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이 만삐라면은 고급 오브 고급 라면으로요. 보통 대만 현지에서 저렴한 라면이 약 800원 정도라면 이 만삐라면은 그 2배가 넘는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 비싸네. 그러면 이 만삐라면이 왜 고급 라면이냐? 일단 라면을 개봉하면 우리나라 칼국수면과 비슷한 널쩍하고 굵은 면발과 함께 스프가 무려 3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종류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하나는 가루 스프, 또 하나는 액상 스프, 마지막 스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뭐죠? 바로 우육 스프입니다. 건더기 스프들이 두툼하고 큼직한 진짜 레알 소고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중화권에 가면 시키면 나와 있는 그 약간 네네네. 소고기 익힌 거 그건데? 위에 보니까? 얹어주는, 고명을 네. 얹어주는. 분명인데? 그게 그게 봉지 정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저거는 정말 고퀄인데? 보컬이죠.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육면 특유의 소고기 맛이 진한 국물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금 TV 보시는 분들 침 넘어가시죠? 어우, 맛있다, 진짜. 참고로 이 우육면도 종류가 있습니다. 맵고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에는요. 매운 칠리 맛을 추천합니다. 야 대박. 저는 뭐 100% 칠리 맛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칠리 맛이 또 땡기네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갔을 때 어디든 약간 그 전날에 호텔에서 뭐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을 때 해장에 기가 막히죠. 해상 대박이죠. 땀 확 나지. 네. 해장하려고 먹었다가 한 잔 더 하게. 이번에 소개할 레시피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에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순두부를 활용한 메뉴인데요. 두 기자님은 순두부 하면 뭐 어떤 메뉴가 떠오르십니까? 순두부를 해다가 그 특정 라면이 있어요. 네. 열 많이 나는 라면. 네. 그거 끓여 먹는 그 순두부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약간의 식천두방을 떨어뜨리고 그렇지. 그렇게 맵게 끓여서 먹는 그거 집에서 해서 먹어봤거든요. 양파 총총총 넣어가지고. 그냥 순두부찌개야.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은 바로 프랑스의 대표 가정식 그라탱입니다. 원래 그라탱은 각종 채소와 조미한 소스를 넣고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구워낸 요리죠. 근데 이 순두부 그라탱은 레시피도 간단,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좋다. 먼저 버섯, 양파, 파프리카, 햄 이렇게 기호에 맞는 재료와 토마토 소스를 함께 볶아준 뒤에 순두부 위에 듬뿍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뿌린 뒤에 5분가량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끝! 끝이야? 초간단 순두부 그라탱 완성! 토마토 소스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순두부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요. 뭐 양파, 파프리카 이런 아삭아삭 채소가 식감까지 살려주는데요. 오 진짜 특이하다. 요 그라탱을 맛본 사람들은 순두부와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순두부의 부드러움과 깊은 풍미의 모짜렐라 치즈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환상적이에요. 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순두부만 빼서 네. 저 녀석을 도우에 올리면 피자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그 뻔한 우리가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순두부를 넣었다는 게 기가 막히네. 이 간단한 식재료와 조리 과정이지만 이서빌리티 제대로 시연하며 가성비가 쭉 내려주는 순두부 그라탱. 맛도 좋지만 이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분들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다. 순두부의 화려한 변신, 색다른 레시피로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레시피는 마성의 맛과 침샘 폭발을 부르는 남다른 비주얼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솜씨 자랑할 수 있는 술안주 메뉴입니다. 오, 이거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렛츠고. 기가 막히죠? 뭐야 이게? 아코디언 같지 않아요? 아니 저거 스피 아니에요? 햄? 그렇죠. 그 스피를 썰어서 네. 치즈를 얹어서 네. 에어프라이. 트민남 역시 뭘 트민남이야 저게? 저게 뭐야? 아니 저거는 접시만 봐도 내 레시피가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트렌드의 아니 유행인데 이게 지금.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무슨 요리야? 아니 근데 아니 좋아요. 이거는 아니, 진리지. 근데 아 이거를 진리지. 이거를 근데 1위로 봤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거는 맛은 1등이에요. 저건 알지. 알죠, 우리 모두. 알지. 제일 무서운 게 아는 맛이잖아요. 저건 너무 알겠어요. 그리고 안 먹어봤는데 맛이 느껴져요 지금. 그래.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인기가 많은, 맛있는, 먹어보고 싶은, 나도 대접하고 싶은 요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집에나 쟁여두고 있는 비상식량이자 기본식량, 통조림 햄을 활용한 일명 아코디언 햄치즈 구이. 굽는 것만큼이나 간편하고 쉬운 초초초 간단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좀 내겠지 뭐. 근데 절대 밑까지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 밑부분은 남겨둔 채 0.5cm 두께로 칼집을 내고요. 그래야 아코디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햄 사이사이에 어. 치즈를 끼웁니다. 4등분하면 배추 사이즈 맞아요. 오, 신박하다. 네, 이 치즈를 위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체다 끼워야 치즈인가 돼요. 봐요. 그렇죠. 네, 그럼 저렇게 약간 부채 모양이 됩니다. 체다 치즈. 끝났다. 이래서 파슬리.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0분간 구운 뒤에 파슬리 가루 솔솔 뿌리면 완성. 완성? 야, 이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간적으로 레시피라면 뺍시다. 조리예라고 하죠. 조리예. 조리에. 조리에. 네, 뭐가 됐든. 조리 행위. 네, 뭐가 됐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 핵심은 칼질을 잘해야겠다. 그럼요. 밑둥 이거- 잘라내면 끝나. 이거 딱 내놓잖아요. 정말 젓가락 살벌하게 날라옵니다. 짭조름한 햄에 고소한 치즈의 조합. 그 환상의 맛. 말해 뭐 하겠어요. 상상되시죠? 케첩에 찍어 먹어도 오케이. 핫소스나 스리라차 소스도 오케이. 마요네즈나 청양고추 더한 특별 소스는 더더욱 오케이. 재밌는 비주얼로 시선도 훔치고 입맛도 훔치는 간편 특식입니다. 아하. 되게 좋은 게 어느 집에나 저 통조림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사실 번 다 있지. 이거 뭐 약간 죄책감도 있고 좀 죄책감 많이 들죠. 뭐 딴 거 시켜 먹고 나고 약간 방치해 놓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또 다 털어 먹게 되지. 맥주 한 잔을 하더라도 안주는 화려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아코디언 햄치즈 구이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특별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중독당하는 전입니다. 아, 전 센데. 전. 대한민국 소울푸드 아닙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K푸드 하는데 난 이 전의 세상이 올 거라고 난 언젠가 생각을 해요. 자, 파전, 동태전, 애호박전 등등 많은 종류의 전이 있지만요. 이 전은 생소하실 겁니다. 바로 뭔데? 극강의 고소함과 담백함을 자랑하는 닭가슴살전. 자, 레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닭가슴살과 피망, 당근, 애호박 등 각종 채소를 잘게 썬 뒤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을 한 뒤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한 숟갈씩 떠 올려 노릇하게 구워내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닭가슴살 채소전 완성! 맛은 있겠다. 닭가슴살 안 먹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먹을 거 아니야. 그래, 냉철 가능이야. 아, 맛있겠다. 자, 보통 전이나 동그랑땡은 고온에 구워야 하기 때문에 재료를 다져 만들다 보니 식감이 뛰어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닭가슴살은 고온에 오래 익힌다고 이 소나 돼지고기만큼 질겨지지 않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포슬포슬하면서도 혹은 씹히는 맛을 살려서 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닭가슴살 채소전은요, 기름진 전을 먹으면서도 죄책감 따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용은 물론 밥 반찬, 도시락 반찬, 맥주 안주, 아이들 간식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메뉴이자 레시피이죠.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바디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분들. 저칼로리지만 맛도 놓치지 않는 닭가슴살 채소전으로 건강은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잡아보십시오. 매일 다짐은 하지만 자꾸만 미루게 되는 다이어트. 아마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서 체중까지 감량할 수 있는 음식으로요. 아주 효자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되는 게 세상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랑 다이어트는 반대잖아요. 우리나라의 된장과 청국장, 또 일본의 나또, 그리스의 요거트 이런 발효식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슈퍼푸드는 바로 약 4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발효식품 템페입니다. 어때요? 겉보기. 겉보기엔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두부 느낌도 있어요. 치즈 같은데 나는? 자, 이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콩 발효식품으로요. 대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뒤 껍질을 벗겨 살짝 익힌 다음 곰팡이를 섞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잎에 싸서 30도 이상 되는 상온에서 이틀간 발효. 그럼 콩 사이사이 흰색 균이 차오르면서 단단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템페라고 부릅니다.
메주나 된장 띄우면 위에 하얀 거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 바나나 잎에 썼으니까 좀 뭐 달달한가? 자, 들어보시죠. 이 템페는 나또와 청국장과 비슷한 콩 발효식품입니다. 만 청국장처럼 특유의 강한 향은 없고요. 또 나또와 같은 끈적거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특징. 그래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얇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노릇하게 구워서 즐기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얹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템페는 다채로운 맛을 선사, 찜, 국물 요리에 활용되기도 하며 특히 라임과 야자 설탕, 고추를 버무려서 새콤달콤하게 즐기는 템페 아쌈 마니스도 인기라고 하고요. 템페 아쌈 마니스? 고기 패티 대신 템페를 넣은 템페 버거, 템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등 비건 식재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감이 있나 보다. 대체육? 콩이니까요. 네. 한번 저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콩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그래서 기사 준비하다 말고 주문했어요. 뭘요? 이거요. 템페요? 예. 한국에 팔아요?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진짜? 네네. 자, 이 템페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천연 식물 화합물이 풍부.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템페가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고단백이라 포만감을 줘서 식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콩의 매력, 템페. 이 템페로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세요. 뭔가 되게 맛있게 먹는데, 진짜. 기분 좋아. 맛있어. 잘 온 것 같아. 자, 베트남 하면 쌀국수, 태국 하면 팟타이, 캄보디아 하면 이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식입니다. 바로 아목입니다. 아목이 뭐예요? 아목이에요. 아목? 저는 타방송에서 아목을 먹어본 적이 있네요. 아, 네. 그래요? 아, 일종의 그래요? 이제 카레예요. 코코넛 향도 나고 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 네. 자, 우리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목은 간단히 말하자면 카레를 베이스로 갈랑갈, 레몬그라스, 강황 등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가 가미된 생선 카레 요리입니다. 생선이나 고기 등을 바나나 잎에 감싸 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카레국 같은 밥 살짝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먹던 카레만 이제 보다가 저는 스프 카레 먹으면 아 뭐야 이게 맹맹하지 않아 이러는데 이게 드셔보시는 순간 완전 신세계예요. 정말 강추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코코넛 밀크와 생선의 담백함,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카레 국물이 쌀밥과 환상궁합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목만큼은 빼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대접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죠. 아목의 주재료는 생선, 그중에 민물고기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메기는요, 칼슘이 풍부해서 뼈가 약한 우리 부모님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원기 회복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부모님들 기력 보충에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목의 베이스인 카레. 이 카레가 또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강황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은 치매 예방 및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력 쇠해지신 우리 부모님께 아목을 대접하면 부모님 원기 회복은 물론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일석삼조겠죠. 이게 맛도 맛이지만 뭐 뼈 건강이나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저 당장 부모님께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이 음식만큼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뺏어 먹지 말고 부모님께 양보해드려야겠어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건강 챙기려고 종합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특종은 모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종합 영양제 같은 음식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 여러 좋은 음식 나왔지만 이거 하나면 하루 영양이 끝나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딴 거 안 드셔도 돼요, 사실. 아, 그래요? 원푸드로 끝이라는 거예요? 원푸드 끝이에요. 종합 영양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한데? 야, 네. 이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모로코는 다들 아시다시피 광활한 사하라 사막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물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곡갈 모양의 냄비, 타진을 활용한 찜 요리입니다. 아, 저게 용기예요? 그렇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타진 냄비에 만든 찜 요리 자체를 타진이라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삿갓 같지 않아요? 삿갓이죠. 네, 뭐. 근데
되게 작아 보이는데 뭐 저 적은 냄비로 어떻게 뭐 적은 양의 물로 요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타진 뚜껑을 닫고 음식을 가열하는 동안 생긴 수분이 길쭉한 뚜껑에 송골송골 맺혔다가 다시 음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양의 물로도 수분이 풍부한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료 자체에 들어있는 수분만으로 요리하는 저수분 요리법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모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레몬 치킨 타진의 경우는요. 비타민C,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장까지 살아서 간다. 거의 손실 없이 체내에 흡수돼 타진이야말로 종합 영양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야, 일리 있네. 사실 영양소가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정말 좋은 요리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물을 적게 자작하게 오랫동안 끓이면 좀 그만큼 좀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재료 그런- 본연의 맛을 살면서.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맛이 궁금하다. 궁금하죠? 네. 100번 몸에 좋다고 100번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직접 먹어보느니만 못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마 준비했어요? 1위 하려면 어서 오세요. السلام عليكم 아살라말라이쿰. مرحبا 아살라마이크. عليكم مرحبا 어서 오세요. 1등 할만하네, 정 기자. 야, 이건가 보다 타진이. 이게 타진입니다, 이게. طاجين ديال الدجاج الزيتون والحامض مصير 한봉 씨. 무슨 말씀이세요? 어? 청육주.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خبز 허브스. الحامض مصير 한번 드셔보시라고. 감사합니다. طاجين دجاج 타진나. 저 뭐야, 닭고기예요? 닭고기 레몬 치킨이라고 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메라바. مرحبا 원래는 뭐야? 원래는요? 이 사람 뭐야? 모로코에서 빵 이렇게 찢어서 약간 쌈처럼 쌈처럼.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뜯어서 빵에 얹어가지고. 빵이 쌈 역할을 하네. 그리고 앞접시 넣고 아주 우리 다 한 거네. 저 지금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게 한국말로 저보다 더 잘 웃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말 능력자가 오셨네. 와, 근데 느낌 되게 좋다. 아, 너무 좋다. 여행 가고 싶어 죽겠네. 와, 근데 진짜 아, 여기 이렇게 막 보면은 자, 안에 무수분이 대세입니다. 육수가 쫙 들어있는 게 메라바. 여기 있어. 허브스. 야, 이 빵 맛있다. 이거 약간 저희 치킨이 메인입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음. 고기의 맛이 살아있다. 약간 그냥 딱 첫 입맛은 카레 느낌이 나요. 카레. 그죠? 와, 이거 그냥 이거 한식인데? 느낌이 그냥 카레치킨. 소스를 먹어야 이제 레몬 치킨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세요. 매운 거는 저만 드릴 테니까. 그러게 그거는 색깔만 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오, 상큼해. 이 소스 뭐야? 오, 상큼해. 하리사. 와, 근데 진짜 이게 영양식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자, 지금 드신 이 음식이 레몬 치킨 타진으로요. 상큼한 레몬 절임을 반찬처럼 먹어도 되고 매콤한 맛이 땡긴다 할 때는 이 하리사 여기 있죠. 이 하리사 소스를 찍어 먹어도 되고요. 이 모로코 전통빵인 홉스 위에 얹어 먹어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 음식 중에 그 신선로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끓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건강한 보양식. 음. 그러니까 재료의 맛이 싹 우러나오면서 향신료를 좀 덮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전혀 우리에게 그 거부감 없는 익숙한 맛이 나서 너무 반갑네요. 진짜. 자, 이 모로코에서 만나는 영양 가득 찜 요리 타진.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 활용도까지 만점인 건강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광명시장에서 오픈 한 달 만에 줄 서서 먹는 인기 메뉴로 등극. 시장 음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핫한 메뉴입니다. 이것은 오코노미야끼인가 핫도그인가. 단숨에 식욕을 무장해제시키는 광명시장에 떠오르는 핫 푸드. 오코노미야끼 핫도그입니다. 오코노미야끼 하면 보통 철판에 각종 재료를 얹어서 부침개처럼 지글지글 구운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이런 오코노미야끼에 대한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고 단숨에 인기 메뉴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핫도그를 하고 이제 뭐 기름에 튀긴 걸 생각했다면 nope. 철판에 반죽을 길게 펴서 깐 뒤 채썬 채소들을 촘촘히 올리고요. 베이컨도 한 줄로 쪼르르 줄을 세운 뒤 고소함을 더해줄 달걀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오코노미야끼와 다르지 않죠. 자, 여기서 스킬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코노미야끼를 세로로 잘라 돌돌 말아서 핫도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야, 먹음직스럽게 모양이 잡히면 소스 듬뿍 뿌리고 그 위에 달걀 후라이, 치즈, 새우, 돼지고기 등 기호에 따른 토핑을 올려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극강의 맛 오코노미야끼 핫도그 완성이요. 진짜 저걸 최초에 왜 말아볼 생각을 했을까? 희한하네. 고소한 반죽에 채소의 아삭함, 그리고 짭조름한 베이컨과 달짝지근한 소스가 더해져 단짠단짠 그 잡채. 각종 토핑으로 취향대로 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가격도 하나에 3,9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요. 핫도그라고 생각하면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코노미야끼라고 생각하면 저렴한 가격이죠. 오코노미야끼의 새로운 변신. 광명시장에 들르시면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이곳은 평균 2시간 대기. 무려 대기번호 586번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웨이팅이 있는 집입니다. 야, 586번은 뭐냐? 그날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집은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닭 특수 부위라는 특별한 메뉴. 이곳은 달개 심장인 염통, 달개 똥집인 근위, 달개 연골과 목살, 닭가슴의 속살인 안심, 달개 허벅지 속살인 사이살까지 총 6가지 부위로 모두 닭 한 마리당 극소량. 얼마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만 모아놨습니다. 닭이 전체 육고기 중에 특수 부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후기를 살펴보면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건 쫄깃하고 노릇노릇하거나 촉촉하거나 오독오독 씹히기도 해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부위별로 다양한 맛과 식감이 예술. 숙달된 직원이 친절하게 직접 구워주면서요. 소금, 유자, 청양고추, 스리라차, 마요네즈 소스 등 각 부위에 어울리는 소스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만인의 입맛을 충족. 생소한 만큼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맛.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치트키이자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닭 특수부위 구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얼그레이 하이볼입니다. 그냥 하이볼도 아니고 얼그레이 하이볼이야. 하이볼 또 유행이죠. 자, TVN에 줄 서는 식당에서 박나래 씨가 앉은 자리에서 12잔을 넘게 마시고 황금 레시피를 얻어갔다는 하이볼 맛집이 실은 이곳입니다. 달달한 얼그레이 시럽이 알코올 특유의 독한 맛을 싹 눌러줘서요. 뭐야? 이 술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술이야 마술이야? 여기 얼그레이 하이볼 한 잔 더 주세요. 자, 알지리도 주당으로 변신할 정도로 중독성 강한 맛 때문에 얼그레이 하이볼을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가 이제 하이볼로 좀 인별그램을 장악을 했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네. 그렇습니다. 닭 특수 부위라는 특별한 음식과 맛도 분위기도 완벽한 얼그레이 하이볼.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을 바베큐의 본고장인 미국 텍사스 바베큐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이게 어디예요? 인테리어부터 미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이 맛집. 이거 국내예요? 사실 텍사스가 아니라 제주도 애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습니다. 인테리어 만점이고요. 근데 제주도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바베큐를 먹으러 저기까지 가야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굳이 바베큐를 먹어야 하는 이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베큐. 근데 이 사진은 진짜 우리나라인지 모르겠다. 다채롭다. 바베큐 덕후였던 사장님이 모든 종류의 훈연 바베큐를 다 먹어본 뒤에 그중에 가장 맛있었던 텍사스 바베큐 맛의 홀릭, 그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 텍사스 바베큐입니다.
맛의 비결을 살펴보면요. 고기는 바베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수입. 비프리 폭립의 풀드 포크에 치킨에 해산물에 천연 향신료를 배합해 시즈닝을 하고요. 이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바로 특별 제작 바비큐 핏에서 48시간 이상 참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목재의 조합으로 훈연. 이곳의 바베큐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텍사스 현지에서 먹던 육즙 가득한 그 바베큐 맛이에요. 속살이 야들야들한 게 포크를 살짝 가져다 댔는데 뼈가 쑥 빠졌어요. 텍사스 전통 조리법으로 만든 겉바속촉 바베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장비 봐라, 장비. 저건 뭐 열몇 시간 익히잖아, 저거. 그리고 에 참나무 훈연에 빠지면 딴 거 못 먹어요. 그 향이 미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한 텍사스 전통 바베큐는 보말 소스, 치미추리 소스, 바비큐 소스 이렇게 총 3가지 소스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보말 소스는 매운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은 소스에 제주도 특산물이죠. 고마를 통으로 다져 넣어서 식감을 살렸고요. 치미추리 소스는 파슬리를 갈아서 만든 소스에 제주산 청귤을 넣어서 상큼함으로 텁텁함을 잡았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만 나는 보말이 또 들어가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보말 소스가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디어 중요해요. 아이디어 정말 좋으시네. 미국 바베큐는 보말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여기가 또 제주도 아닙니까? 이 집의 또 다른 포인트, 바로 푸른 제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오션뷰. 입으로는 육즙 가득한 텍사스 바베큐를, 눈으로는 청량한 제주 바다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제주도 안의 텍사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바베큐. 특별한 날 가족끼리 또는 연인이나 친구끼리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촉촉간단 레시피입니다. 어허. 아침 식사는 보통 뭐 간단하게 하실 때가 많죠. 하지만 가끔은 근사한 브런치 맛집에서 여유 있게 분위기까지 즐겨가며 식사하는 분들이 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면 부러워요. 그렇죠. 자,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음식은요. 근사한 곳에서 먹는 브런치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나레이션이에요? 이게 이 노래가 원래 이런 노래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노래를 좀. 네, 그 노래는 이거 좋은데 왜 그렇지가 않아. 노래를 망치고. 장기야 동절이네. 아유. 기아 씨 보셨나요? 특별한 브런치는 즐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 힘들게 웨이팅할 필요가 없어. 여느 맛집 전혀 부럽지가 않은 홈메이드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침에 간편하게 먹으려고 모닝빵 쟁여두시는 분들 많죠. 근데 요 모닝빵 한 봉지가 양이 제법 또 많기 때문에 다 못 먹고 그 냉동실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많지. 그래서 이 모닝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 단 3분 만에 우리 집을 근사한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닝빵으로 브런치는 가능한데 근사한 브런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또 어떻게 3분 만에 해? 하하. 자, 우선 이 모닝빵을 반으로 잘라서 네모 반듯한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준 다음에요. 전자레인지에 단 1분 30초만 돌려주면 끝! 벌써 반이 지났어 시간. 자, 꾸덕꾸덕 치즈에 퐁당 빠진 모닝빵 저렇게 나옵니다. 저게 끝이라고요? 맛은 그냥 저렇게 있겠다. 먹자고? 아, 자,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 여기 연유나 꿀을 뿌려주면 활용 점정. 모닝빵, 치즈, 꿀! 요 3가지 재료로 단 3분이면 순식간에 브런치가 완성되는 일명 치즈 덮밥입니다. 치즈 덮빵 몇 분 돌린다고요? 1분 1분 반. 30초. 1분 30초. 어쨌든 저처럼 요리라고 하면 약간 공포심이 있는 아이, 사람에게도 이거는 할 수는 있겠다. 정답. 요알못 요리인이도 단 3분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간단한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입이 심심할 때나 저녁에 혼술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리이죠. 힘들게 맛집 갈 필요 없이 단 3분 만에 우리 집이 브런치 맛집이 되는 마법. 요것만 있으면 난 부럽지가 않아. 홈메이드 브런치 치즈 덮밥 이번 주말에 도전해 본 것 어떠세요? 자, 이번 특종은 이 맛집을 방문한 분들의 후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픈런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완전 대만족이에요.
구매 개수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사서 속상해요. 다음에 또 오려고요. 온데 1시간을 기다리고 구매 제한이 있고 막 이래요?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을 부르는 곳. 서울 3대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한 핫플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점의 경우 SNS에 인증샷을 올릴 만한 멋들어진 포토존은커녕 오래 웨이팅하느라 아픈 다리를 잠시 쉬어갈 편한 의자도 없고요. 온리 포장 전문. 그동안 우리가 알던 베이글과는 차원이 다른 천상계 베이글. 바로 이 집의 인기 메뉴 크림치즈 베이글입니다.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게 무슨 베이글이야? 보통 베이글에는 크림치즈를 발라 먹잖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독보적인 크림치즈의 양. 게다가 크림치즈에 포슬포슬한 생크림이 더해져 달콤하면서도 고소해요. 비주얼부터 대박. 제 인생 베이글입니다. 이렇게 감탄 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베이글의 진짜 포인트는 베이글 그 자체, 요 반죽에 있습니다. 보통 베이글의 이 퍼석한 식감 때문에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베이글은 차원이 다릅니다. 블루베리 같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이글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빵만 먹었을 때도 맛있는 그런 베이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몬트리올식 베이글. 다양한 재료를 넣어 발효시킨 뒤 이탈리아산 참나무 장작을 넣은 화덕에 굽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덕분에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은 이 플레인 베이글만 먹더라도 훨씬 더 폭신하고 쫄깃한 식감과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 베이글만 먹어도 맛있다고? 플레인 베이글 얹고 좀 더 스페셜한 베이글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또 다른 인기 메뉴. 버터 솔트 베이글입니다. 아, 맛있겠다. 요새 버터 솔트 너무 맛있지. 비주얼은 평범해 보이지만 화덕에 구운 반죽과 무염 버터가 크로스한 맛은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은 단짠단짠 확신의 인생 베이글. 베이글도 진화하는구나. 저거는 딱 한 입 먹으면 바로 커피 한 잔 생각나겠네. 왜 오픈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 네. 저거 금방 떨어질 거예요. 바로 파이 안에 고기를 잔뜩 넣은 미트파이가 되겠습니다. 미트파이는 원래 호주의 대표 음식으로요. 간편 스낵 혹은 식사 대용으로 호주 길거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기 듬뿍 미트파이가 한국 속리단길의 상류. 고기 누린내도 안 나고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 호주 미트파이보다 여기 미트파이가 훨씬 더 내 취향. 이런 극찬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약간 느끼하기 때문에 그냥 서양 요리라고 생각하면 먹을 만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그치, 있는. 우리한테 파이는 약간 디저트인데. 네. 자, 이렇게 좋을까? 9세대들은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MZ 세대들에게 핫한 파이집인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고소한 버터향과 담백한 고기향이 코끝에 동시에 퍼져서 정신이 일단 혼미해집니다. 미트파이 중에서도 인기인 시그니처 메뉴인 클래식 미트파이. 겹겹이 벗겨지는 부드러운 파이 크러스트 안에 한국인 입맛 저격하는 갈비 양념이 된 짭조름한 소고기. 그리고 고소한 체다 치즈가 아낌없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요 미트파이를 한 입 베어부는 순간 가득 찬 속재료 양에 한 번 놀래고요. 바삭 페스츄리에 2번 놀라고 그 안에 예상치 못했던 고기의 풍미에 3번 놀라며 겉바속촉 파이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부드러운 돼지고기에 블루베리 콩포트를 곁들인 폴드 포크 파이, 크리미한 소스에 닭고기, 양송이가 듬뿍 들어간 크리미 치킨 앤 머쉬룸 파이. 속에 들어가는 재료도 각양각색, 입맛대로 취향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침 나오네요. 요즘엔 맛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줄 아는 저 같은 먹잘알들은요. 입으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이곳에 가신다면 꼭 매장 안쪽에 있는 야외 테이블석을 사수하시길 추천합니다. 어. 보이시죠?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오. 이 자리에서 미트파이를 입에 넣는 순간 그곳이 바로 갓벽한 유럽 카페가 되는 거고요. 맛은 물론이요. 인별그램에 감성사진 업로드 각인 분위기 맛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트파이를 맛보려면 오픈 1시간 전부터 늘어진 40여 명의 긴 대기 행렬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수 송민호 씨와 배우 이재훈 씨도 파이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돼 진정한 파이 맛집임을 인증했습니다. 대단하다. 달달한 파이를 벗어나 고기가 가득 들어간 이색 파이.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 오픈런 도전해보시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레시피는 지치거나 스트레스 지수 최강일 때 활력 충전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쿠키입니다. 쿠키요? 이거는 홈베이킹을 좀 배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쿠키 아닙니까? 오븐 있어야 되죠. 뭐 아니 일단 오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요. 오늘 좀 쉬운 거 좀 합시다. 오븐 그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나 하라고. 이 쿠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모어 쿠키. 어이? 그야말로 악마의 과자라 일컫는 다피제.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 이 둘이 만나 크로스. 이 스모어 쿠키야말로 오늘 하루만큼은 죄책감을 치우고 그냥 타락해버리고 싶어. 쿠키 먹고 극락 갑니다. 중독적인 맛이라며 SNS에서 대유행했습니다. 근데 좀 맛은 상상이 되는데. 너무 칼로리 폭탄인데요. 진짜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요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열혈 취재하는 저 오 기자가 직접 이 자리에 스모어 쿠키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저 본인이 만든 거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꾸덕꾸덕한 이 마시멜로우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쫙 해서 늘어납니다. 짜잔. 나도 해볼 거야. 오, 이거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이거? 계속 가. 야, 우리도 불렀네. 계속 가. 투타면이네, 투타면. I'm gonna win. The only move is I'm all in. I'm officially obsessed. 나 커피 먹고 싶어.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기본 맛 보장하는 기성품에다가 근데 진짜 맛있다. 마시멜로면 끝난 거지 뭐. 극락이죠, 극락. 네, 너무 맛있어요. 자, 한 입을 먹으면 손을 멈출 수 없는 악마의 간식 스모어 쿠키. 레시피 간단합니다. 초콜릿이 발린 면을 위로 가끔 놓고요. 그 위에 마시멜로 얹어주고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위에 비스켓 하나 더 얹어서 눌러주면은 요거야말로 악마도 울고 갈 맛 다삐제 스모어 쿠키 완성입니다. 저 과자 다 아시잖아요, 쿠키. 그 마시멜로가 무슨 맛인지도 아시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한 사람이 천재인 거죠. 완벽한 조화야, 진짜. 한 입 먹는 순간 스트레스 안녕. 달달한 지수 폭발하는 노 오븐 꿀 레시피 스모어 쿠키였습니다. 이 음식의 정체는 바로 떡입니다. 근데 그 일단 떡은요, 뭘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떡은 방앗간에서 쭉 뜨근뜨근하게 꼽는 가래떡 그거를 못 따라가요. 떡을 집에서 만든다? 이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습니다. 비주얼부터 예쁜 이 홈메이드 떡을 만드는 방법. 자, 먼저 편의점에 가셔서 바로 요거부터 사오시면 됩니다. 뭔데? 메로땡? 메론비 아이스크림. 자, 다 아는 이거 국민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지금 보니까 저 색깔이 그 색깔이네. 멜론맛 아이스크림. 자, 그럼 이제 SNS 대란을 부른 화제 레시피 일명 멜론맛 찹쌀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허. 자, 지금부터 멜론맛 아이스크림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멜론맛 아이스크림 3개를 일단 녹여준 뒤에요. 거기다 찹쌀가루 150g을 넣고 쉐킷 섞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곱고 매끈매끈한 떡을 만들려면 찹쌀가루가 뭉개져 있는 거 없이 곱게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괜찮은데? 자, 그런 다음에 잘 섞은 멜론 찹쌀 반죽을 담은 그릇에 랩을 씌워주고요. 포크로 구멍을 퐁퐁퐁 뚫어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반죽을 한번 뒤섞여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2분 더 돌려주면 잘 익은 멜론맛 떡 반죽이 탄생하는데요. 이 떡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동그랗게 빚어 올려주면 멜론맛 찹쌀떡 완성. 간편하네. 저게 그 우리가 아는 메로비 그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똑같아요? 향기부터 맛까지 그냥 안에 꾹꾹 들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디어다. 자, 이 멜론맛 떡을 먹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일반 찹쌀떡이 그냥 우리가 알던 맛이라면 멜론 맛 찹쌀떡은 TOP야. 일단 고소한 찹쌀 향과 은은한 멜론 향이 후각을 먼저 자극하고요. 입에 넣어주는 순간 달달구리한 맛에 파라다이스가 쫙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뭐 충분히 맛있지만 황금 비법 얹어드리겠습니다. 자,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요. 동그랗게 빚은 떡에 쏙 넣어서 요거 냉동실에 30분 정도 넣었다가 꺼내시면 멜론 맛 아이스 찰떡으로 변신이 되고요. 또 이 떡 반죽을 보관해 두셨다가 와플팬에다 구워서 떡 와플로 즐기면 이것 또한 별미죠. 근데 또 찹쌀가루가 있어서 완전히 푹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질감을 간직해 주는 거죠. 괜찮네. 정말 쉽고 또 간단하니까 두 기자님도 집에서 이거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영롱한 빛깔에 고소, 달달, 맛까지 굿! 눈으로 한 번, 또 입으로 두 번 즐기는 멜론 맛 찹쌀떡이었습니다.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비의 시그니처 메뉴 유명합니다. 투움바 파스타.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를 습득하시면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셰프가 만든 그 투움바 파스타를 여러분 집에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치겠다. 아니 뭐가 달라? 똑같죠? 특별한 재료 없이도 고퀄리티의 맛을 누릴 수 있는 투움바 파스타 레시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4분의 1개를 잘게 채 썰어 주시고요. 자, 우유 200ml, 슬라이스 치즈 1장, 올리브유, 다진 마늘, 그리고 새우, 닭가슴살, 버섯, 베이컨 등을 취향에 맞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재료, 파스타 면! 면이 아니라 커피들 매콤한 맛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한 2박스 있어 저거. 이걸로 한다고? 자,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다음에 채 썬 양파와 다진 마늘 넣으시고 볶아주다가 양파에 숨이 죽으면 우유를 넣어주시고요. 우유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커피들 분말 스프 반과 건더기 스프, 커피들, 면을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다 소스가 졸아서 이제 자작자작해지면 잔열로 슬라이스 치즈를 투척해 소스를 잘 섞어주기만 하면 커피들 투움바 파스타 완성입니다. 커피들 투움바 파스타는 식감과 맛도 색다를 뿐만 아니라 밀가루 면 대신 가느다란 당면이 들어갔어요. 면이 가늘어서 소스도 잘 스며들고 무엇보다 칼로리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매콤한 파스타는 먹고 싶지만 높은 칼로리 때문에 망설이는 다이어터들에게도 인기 만점. 커피들 투움바만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건 혁명이다. 신제품팀 열리네. 등 새로운 맛을 출시해달라는 요청이 자자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 제품의 투움바 파스타 버전이 나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대박 치겠네요, 진짜. 진짜 괜찮아 보인다. 야, 근데 이런 거 응용해서 만들어낸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정말 먹천재인 먹천재, 거죠. 먹테스트들이야. 어떻게 이걸 난 그 옛날에 편의점에서 막 이거랑 저거랑 섞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만 봐도 너무 신기해. 창조력 갑입니다. 갑이야, 갑. 크리에이티브. 집에서 즐기는 패밀리 레스토랑 파스타. 원하는 재료 마음껏 넣어서 투움바 파스타 제대로 즐겨보십시오. 야, 이건 너무 그럴듯하다. 이번에 소개할 레시피는 특히 집들이 음식으로 강력 추천하는 손님 접대용 디저트입니다. So Pretty 비주얼 자랑하는 프랑스식 디저트, 바나나 브릴레.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파티쉐가 슈가 크래프트 스킬 자랑해 놓은 듯 하지만 요리 흑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료는 또 레시피는 초초초 간단합니다. 그야말로 백초컷이에요. 샵 집들이 디저트 추천 바나나 브릴레. 샵 바나나 브릴레 최강 달달. SNS에 인증샷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는요. 바나나, 설탕, 시나몬 파우더, 아이스크림. 끝!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바나나를 반으로 가른 뒤에요. 설탕 한두 스푼을 골고루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토치로 구워주는데요. 설탕이 지글지글 녹죠. 이른바 캐러멜라이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나몬 파우더 솔솔 뿌리시고요. 아이스크림과 함께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끝! 아니, 토치가 일단 없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토치가 없어요? 아니, 캠핑 장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또 이제 캠핑 장비를 다 꺼내야 되니까. 아니, 토치 없어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에어프라이어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꿀팁이지. 설탕 뿌린 바나나를 에어프라이어에서 230도로 15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바나나 브릴레, 그 맛이 어떠냐?
바삭하게 굳은 바나나를 톡톡톡 깨먹는 재미가 있어요. 달고나처럼 달달해서 취향 저격. 식감 대박인 새로운 겉바속촉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사빈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굳어서 그 소리가 나요. 촉감놀이하기도 좋지. 그럼. 아이들도 집들이 온 어른들도 모두 취향 저격할 홈카페 디저트. 바나나 브릴레로 맛있는 시간 보냈어요. 자,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치즈는 바로 쉐브르 치즈. 쉐브르 치즈. 자, 산양유, 즉 염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인데요. 쉐브르 치즈의 맛 궁금하시죠? 은은한 흙냄새와 꿀맛이 톡 쏘는 게 아주 재밌죠? 이 진한 풍미에 한번 맛들이면 다른 치즈는 밍밍해서 못 먹어요. 자, 쉐브르 치즈는 기본적으로 이 포슬포슬 크리미한 질감을 갖고 있지만요. 이 숙성 일수가 오래될수록 노란 빛을 띠며 더 단단해지고 산미도 강해지는데요. 자, 그리고 우유나 치즈를 좋아하지만 먹었다면 속이 이게 부글부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치즈를 멀리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이 치즈를 빼서 드셔야 됩니다. 왜냐? 이 쉐브르 치즈의 핵심인 산양유는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에스원 카세인 성분이 적고요. 젖소우유로 만든 치즈보다 단백질과 지방분의 크기가 작아서 소화 흡수가 더 빠른데요. 그리고 여러분, 또 치즈는 철분,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은 거 다 아시죠?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산양유는 젖소우유보다 체내 철분 흡수량이 더 높다고 밝혀졌는데요. 철분이 높구나. 근데 그 사실 톡 쏘는 특유의 산미 같은 게 있으면 좀 낯설 것 같긴 한데 이거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신맛이 걱정되신다고요? 꿀을 여기에 곁들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크래커에 얹어서 까나페로 드시거나 상큼한 사과, 또 크랜베리를 곁들인 샐러드, 파스타, 피자, 리조또, 수프 등 다양하게 너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젖소들 음매 기죽게 하는 쉐브르 치즈로 소화 걱정 없이 맛있게 건강하게 치즈를 원 없이 즐겨보세요.